네. 자,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의 기타 거래 연습을 하고 있는데 기타 거래에 대한 분계가 공부할 내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7번 10월 7일 거래까지 했고요. 오늘은 우리 교재 368쪽에 8번 10월 8일 거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원 김영숙의 출장비로 현금 50만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10월 8일 날은 이 50만원을 김영숙에게 지급했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정산하는 것은 그때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여비 계산액을 지급한 거, 이거를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계산하여 지급했다. 뭘로 지급했나요? 현금으로. 네, 그러면 대변의 현금이 되겠고요. 우리가 출장 떠날 때 직원들에게 주는 여비 계산액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서 이 가지급금은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차변에 기록하죠. 가지급금은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네. 자, 10월 8일 일반전표를 이렇게 입력하시는 겁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가셔서 날짜는 10월 8일 입력해 주시고 3번 차변의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의 경우는 사원별로 거래처 관리를 해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처는 사원 이름, 네, 제가 페이지를 잘못 잡았나요? 10월 8일 거죠? 네네, 김영숙,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가 김영숙이가 됩니다. 김영숙, 개인별로 거래처를 관리한다. 자, 적요를 만약에 선택해 준다면 업무 가지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건데 없네요. 예. 그래서 적요에다 직접 타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업무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출장비 가지급금 현금 지급이라고 입력을 해볼까요? 예, 출장비 가지급금 현금 지급이다. 이런 식으로 적요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50만원입니다. 500 플러스 엔터. 아, 이걸 출금으로 할 걸 그랬군요. 네. 대변에 저는 현금. 출금으로 했으면 한 줄로 입력할 수 있었는데 50만원. 자, 차변 가지급금, 대변 현금, 이것도 좋고요. 더 간단히 하려면 출금해가지고 계정과목을 가지급금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네요. 10월 9일 날 거래를 보니까 바로 정산을 했군요. 사원 김영숙은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5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그리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이랬네요. 여비교통비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공료 24만원, 택시요금 5만원, 숙박비 20만원. 네, 모두 여비교통비네요. 자, 얼마를 쓰고 왔는지 전부 더해 보겠습니다. 49만원을 사용하고 갔군요. 49만원. 그러면 여비교통비로 49만원 차변에 비용 처리해 주시고 만원은 회사가 돌려받았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우리가 10월 8일 날 차변에 김영숙의 가지급금으로 자산 잡았던 것을 이제 그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10월 9일 정산은 이렇게 합니다. 10월 9일 입력해 주시고, 자, 차변을 먼저 한다면
차변의 여비 교통비 거래처 없고 적요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이라는 적요 만들어 놨네요. 그럼 1번 입력해 주시고 49만원 그리고 또 차변에 101번 현금 이것도 엔터로 위에 거 적요 그냥 복사하시면 되겠고 만원 그리고 4번 대변에는 가지급금이죠. 134번 가지급금 자산 감소시키는데 가지급금에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김영숙 그리고 출장여비 가지급금 업무 가지급금 정산대체 6번 적용 써도 되고요.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50만 네. 시험에서도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일 날 걸로 보겠습니다. 10월 10일 날. 영업부 김상진 부장은 10월 7일 제주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지급금 40만 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했다.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것. 숙박비, 항공료, 택시요금. 네, 여비교통비 맞습니다. 자, 다 더해 보니까 42만원에 47만원이군요. 이거 전부 더 하니까 47만원. 그런데 여비교통비 47만원인데 7일날 40만원의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을 대변에 40만원 자산 감소시키시고 7만원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현금으로 정산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7만원, 회사 현금이 더 나가야 되죠. 그래서 대변에 가지급금 40만원, 현금 7만원, 차변에 여비교통비 47만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해 볼까요? 자, 10월 10일 날짜 입력해 주시고 자, 먼저 대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변의 가지급금 네, 사원 이름은 김상진 금액은 40만원 이제 차변을 넣어보겠습니다. 차변에 여비교통비 예, 1번 적요 출장여비 가지급금 아까 가지급금도 적요를 넣을 걸 그랬네요. 여기서 예, 6번 적요 이렇게 그리고 여비교통비는 47만원이었죠. 예, 요 7만원 차이를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그랬으니까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101번 현금 적요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면서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하면서 현금이 나간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7만원. 네. 그래서 업무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 나중에 현금을 더 회사가 지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현금을 입금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10월 11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현금 출납장의 잔액과 비교하여 실제 현금이 5만원이 부족한데 5만원 부족해요.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없어서 원인을 찾을 때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라는 거래죠. 네. 네, 뭐 현금이 부족했을 때 또는 현금이 과잉되었을 때 현금 과부족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단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정리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금관리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부족한 경우로 나올지
과잉으로 나올지 하여튼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지금은 부족한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부족하다면은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부족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넣어야 돼요. 부족하니까 현금을, 장부를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실제 잔액에 장부를 맞추는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장부를 맞추는 수정. 부족하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나간 걸로 처리해 줘야죠. 자, 그러면 10월 11일 거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1일 대변에 현금. 뭐 출금 연표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대변에 현금이니까. 자, 적요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적요는 현금 부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원. 자, 차변에 어떤 비용으로 지출이 됐을 텐데 오늘은 그게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임시계정을 이때 쓰는 거죠. 적요도 그냥 위에 거 현금 부족이라고 복사하시면 될 것 같고요. 5만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금이 과잉이다, 현금이 더 많다라고 나오면 장부가 부족했다는 거니까 차변에 그때는 현금을 적어야죠. 현금이 과잉이다. 그러면 장부를 늘려 잡아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장부를 증가시켜야 된다. 지금은 부족하니까 대변에 현금. 네, 저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2일 거 거래를 한번 볼까요? 자, 10월 12일, 10월 11일 현금 과부적으로 처리했던 5만원은 사무실 직원의 야근식대로 나중에 확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야근식대 5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현금 출납자 담당자에게 말을 안 한 거죠. 누군가 다른 사람이 꺼내줘 버리는 거죠. 그것이 그 다음날 밝혀졌군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었던 것을 대변에 적어가지고 현금 과부족의 잔액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원 야근식 때는 복리후생비니까 차변에 복리후생비를 먼저 입력할까요? 자, 10월 12일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적요는 현금 직원 야근식대라고 그럴까요? 야근식대 금액은 5만원. 대변은 현금은 이미 나갔으니까 대변은 현금 과부족. 141번 현금 과부족. 적요에서는 적요 밑에 등록되는 거 없는데요. 그냥 야근식 때 그대로 가겠습니다. 5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시험에서는요, 이렇게 원인이 밝혀진 경우로 나올 수도 있지만, 대개 어떤 것이 많이 나오냐면, 결산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와요. 자, 현금이 부족했는데, 그게 복리후생비로 나갔는지 뭘로 나갔는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뭘로 처리하죠? 결산 때? 잡손실. 잡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현금 과부족 대변에 적어가지고 현금 과부족의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결산할 때는. 그리고 반대로 현금이 많았다, 과잉이다 할 때는 잡이익으로 대변에 잡이익 잡고 현금 과부족을 그때는 차변에 적는 거죠. 그게 나오네요. 13일 거. 네. 자, 10월 13일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 날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는데 원인을 아직 알 수가 없답니다. 자, 실제 잔액이 3만 원이 많으면 장부를 3만 원 늘려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입니다. 자, 10월 13일 입력해 볼까요? 많으면 차변의 현금. 입금전표 써도 돼요. 입금전표. 그냥 차변 대변으로 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적요에는 현금 시제 과잉이라고 현금 시제가 많다. 3만 원. 대변은 현금 과부족. 현금 과부족. 적요 현금 시제 과잉 그대로 써도 되겠습니다. 3만 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금 시제가 많은 경우가 발견되면 차변에 현금 잡습니다.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됩니다. 자, 그리고 14일 날은 다른 문제로 넘어갔어요. 자, 9월분 급여 지급 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22,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납부가 됐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기록하고요.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뭘까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22,000원. 자, 입력할까요? 10월 14일. 날짜를 14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의 예수금 22,000원. 예수금의 적요는 급여 지급 시 각근세를 예수한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거죠. 네, 1번이네요. 1번. 예수금 납부 시 보통 예금 대체. 사실은 이거보다는 1번 적요 쓰는 거보다는 이게 지금 내용이 9월분 소득세잖아요. 여기다 그냥 그렇게 입력하는 게 더 좋아. 9월분 소득세 납부 이렇게 해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더 정확하죠. 금액은 22,000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분 소득세 납부 복사하고 지나가시고 22,000원 넣어주십니다. 보통예금은 꼭 거래처를 그 코드로 입력하신다는 거. 이제 15일 거 해볼까요? 15일은 지점 확장을 위해 강남 빌딩과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1,000만원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체해서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자, 차변이 보증금이 올 텐데 이 보증금을 계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죠?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몇 번에 어디로 들어가요? 임차 보증금이요? 자산에 해당이 되죠. 네. 비유동 자산, 기타의 비유동 자산. 기타의 비유동 자산. 네. 아마 자산의 맨 끝에 기타의 비유동 자산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보증금을 처음에 주잖아요. 네. 그 보증금은 만기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자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나중에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강남 빌딩. 강남 빌딩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자, 10월 15일 일반전표에다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10월 15일 일반전표에 3번 차변에 임차보증금 962번 기타의 비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강남 빌딩 40231 적요는 1번 적요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급 만들어 놨네요. 차변에 5천만 원이었나요? 1,000만 원이었나요? 1,000만 원. 대변은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적요는 그 위에 거 복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도 꼭 거래처 넣는 코드로 넣어야 되고 임차보증금도 거래처를 꼭 코드로 넣어야 된다. 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우리가 보증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자산 처리하세요. 임차보증금으로. 다음에 16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일단 보통예금에 입금이 됐기 때문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해서 자산 증가를 시키고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대변의 부채로 기록합니다. 그 부채의 계정 과목은 가수금입니다. 가수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하죠. 자, 그러면 10월 16일 일반전표 10월 16일로 고치시고요.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이 되겠고요. 200만 원이 아니죠. 200만 원이었죠. 대변에는 가수금 부채입니다. 거래처 모르고 적요는 밑에 혹시 쓸만한 게 있나요? 없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거기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보통예금 가수금 발생 이렇게 보통예금 가수금 발생 이 정도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이 있다.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17일 문제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된 200만 원은 안동상사의 외상매출금 180만 원과 상품 매출에 대한 계약금 20만 원으로 확인이 됐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받은 거니까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고요. 아까 가수금을 대변의 부채로 인식한 것을 오늘은 차변의 가수금을 적어서 부채를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출금 180 말고 20만 원은 뭐냐면 계약금을 받은 거니까 선수금이죠. 선수금 거래처와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코드로 안동상사를 코드로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수금을 정리할 때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10월 17일 일반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10월 17일 입력하시고 가수금 차변에 넣어야죠. 3번 차변에 가수금 200만 원. 대변에
108번 외상 매출금 안동상사 거래처 코드로 코드란에다 안동상사 검색해 주시고 적요에는 그 가수금을 대체시키는 거죠. 여기다가 가수금 대체 180만. 또 대변에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259번 거래처 똑같이 안동 102번. 이것도 가수금 대체 이걸 복사하고 하시면 가수금이 선수금으로 대체되는구나. 네. 자, 가수금을 정산할 때 차변의 가수금, 대변에는 몇 가지 그 결과를 대변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10월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카드사의 청구에 의해 삼성카드 사용금액 150만 원이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그러면 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는 것이고, 빚을 갚았으니까 카드 사용 대금은 우리가 사용할 때 미지급금으로 처리했었죠. 그래서 이 미지급금을 갚았으니까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서울은행. 코드로 꼭 입력하시면 돼요. 자, 10월 18일 거 입력해 볼까요? 자, 날짜를 18일로 고치시고요. 3번 차변에 미지급금 삼성카드, 적요에 적당한 적요 있을까요? 예, 미지급금을 보통예금으로 갚았죠? 1번 적요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은 150만원.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서울은행. 카드 대금 보통예금 인출이라는 4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그러면 4번 적요 150만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적요가 있으면 코드를 넣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일로 넘어가서요. 10월 19일 업무용 복사기를 하이마트에서 구입하고, 복사기 구입이에요. 대금 300만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카드로 구입했다 그러면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그러면 차변에 복사기라는 자산을 잡아야 되겠죠. 자, 복사기는 무슨 계정과목 자산이에요? 예, 비품. 그래서 차변의 비품, 대변은 미지급금. 그렇게 분개하셔야 돼요. 자, 19일 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19일로 고쳐주시고 3번 차변의 비품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는 그냥 쓰죠. 뭐 여기다가 복사기 구입이다. 금액은 300만원. 대변은 카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요도 복사기 구입을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카드로 결제한 거, 이것도 자금관리 시험에서 이 문제 나갑니다. 카드로 복사기를 살지 뭐 카드로 무엇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카드로 뭔가를 결제했다, 이런 문제 자금관리에서 한 문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변을 미지급금으로 하시고 거래처 삼성카드로 꼭 걸어주시면 돼요.
삼성카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카드사로. 네. 다음에 10월 20일 상품 운송을 위한 중고트럭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답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언뜻 생각하면 취득세 하면은 앞에서 재산세 또는 뭐 등록세 또는 뭐 자동차세 이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세라든가 또는 그 법인분에 해당되는 뭐 등록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죠. 자동차세 이런 거. 그러나 이 취득세는 자산 처리해야 돼요. 취득 관련 비용입니다. 그래서 중고 트럭과 관련된 취득세이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취득세가 무엇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세냐 그걸 보셔야 돼요. 건물 취득세더라 그러면 건물로 잡는 것이고 토지 취득세더라 그러면 토지로 잡고요. 지금처럼 뭐 트럭이다 또는 승용차다 이런 취득세를 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로 자산 처리하신다. 자, 현금 납부했으니까 이거 출금 전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요. 10월 20일 날짜 입력하시고 1번 출금 차량 운반구 208번입니다. 자, 차량 운반구 거래처 없고요. 적요는 직접 차량 거기 있네요. 차량 취득세 현금 지급 2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35만 원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이제 21일 거를 볼게요. 10월 21일 판매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400만 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가 되었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자, 차변의 이 프로그램을 자산 처리해야 돼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계정 과목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21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3번 차변에 소프트웨어 뭐 적요에는 판매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금액은 400만 원. 대변 보통예금 103번 서울은행. 판매관리 프로그램 구입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 다음에 22일 거래 볼게요. 매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대금 3천만 원을 국민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은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이 됩니다. 대변이 당좌수표 발행하여서 지급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만 원과 취득세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도 있겠네요. 대변에 현금은 두 개 합치니까 110만 원. 네. 자, 대변은 확정이 됐습니다. 현금 110만 원에 당좌예금 3천만 원. 차변은 뭘까요? 네, 토지입니다. 자, 3천만 원에다가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모두 취득 관련 비용으로 토지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는 거. 그래서 토지로 3,110만 원을 잡는 거예요. 차변은. 네. 자, 그럼 입력해 봅시다. 10월 22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차변이 토지. 적용에는 뭐 적당한 적용 없습니다. 그냥 이걸 보시고 매장 토지 취득이라고 그냥 쓰죠. 토지 취득. 금액은 3,110만 원. 대변의 당좌예금은 국민은행 국민은행 앞이라고 했나요? 국민은행 앞,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처가 국민은행이 되는 거예요. 적용은 우리가 토지 취득을 위한 수표 발행이니까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천만 원. 또 대변에 현금이 있죠. 101번 현금. 거래처 없고 적용에는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중개수수료, 취득세 이런 식으로 적어 중개수수료 50만 원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취득세 6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을 이렇게 적어주면 아주 좋죠. 그래서 금액 110만 원. 네. 그래서 이게 한 건에 하나의 전표로 처리함으로써 적용을 같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금 나간 걸 출금전표로 따로 써놓으면 이게 그 전표가 분할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거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의 거래는 가능한 한 차변 대변으로 해서 하나의 전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게 이 거래를 나중에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원장님 당좌예금은 물품 때나 뭐 부분 없이 그냥 내가 발행하면 당좌. 네. 내가 발행하면 다 당좌예금. 상관없이. 예. 당사. 우리 회사가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개정 과목은 당좌예금입니다. 그것이 뭐 무슨 목적으로 발행했던 간에 상품을 샀든 지금처럼 뭐 토지를 샀든 관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일 거를 보겠습니다. 나약 상사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0만 원이 회수 불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단 대손 처리 시점에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시오. 자, 그러니까 10월 23일 날 지금 나약상사 외상매출금을 못 받는 것을 확정이 됐어요. 파산이 돼서. 그래서 이걸 대손 처리를 회계 처리하기로 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걸 예상해가지고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전기 결산 때 전기 말에 충당금으로 부채를 인식해 놓은 게 있잖아요. 부채란다. 대손 충당금은 그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그래서 그게 있으면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 충당금을 상계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합계잔액사항표를 열어요. 합계잔액사항표를 10월 23일 현재로 조회합니다. 지금 뭐 저는 뭐 전표가 합계액이 뭐 차이가 난다고 나오는데요. 일단 뭐 아니요, 확인 안 하겠다고 지나가시고. 자, 원래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합계잔액사표는 항상 맞아야 되는데. 자, 대손충당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50만 원 있나요? 예. 그러니까 부족하군요. 지금 200만 원이 회수불능한 대손 처리해야 될 금액은 200이니까 그러면 50만 원 대손충당금 차변해 줬고 모자라는 150만 원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150만 원, 대손충당금이 50만 원. 이것이 차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대변부터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대변은 외상매출금이죠.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다 털어내야 돼요. 자, 날짜를 23일로 바꾸시고 먼저 대변의 외상매출금 108번 거래처는 나약상사 적요는 대손처리라는 적요가 혹시 있는지 볼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파산으로 대손처리 이렇게 적요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200만원. 자, 이제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먼저 상계시키겠습니다. 이때 대손충당금 코드는 그 위에 있는 108번에다가 1을 더해야 돼요. 109. 반드시 109번을 써야 됩니다. 자, 거래처 없고요. 적요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계 3번이 되겠습니다. 50만원. 자, 또 차변에 나머지는 비용 처리해야죠. 단기의 비용. 대손상각비 800번대 거. 대손상각비 835번이 있죠? 이겁니다. 자, 대손상각비 거래처 없고요. 적요는 외상매출금의 대손이라는 적요 만들어져 있네요. 1번 외상매출금의 대손 150만원.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손충당금이 200만원 이상 있다면 대손상각비가 이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는 거고요. 대손충당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계로 다 상계시키면 돼요. 네, 외상매출금의 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나 받으러음의 대손 발생 시 회계처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대손충당금을 확인하시는데 받으러음이 대손 났다 그러면 받으러음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확인해서 상계해야 되고. 자, 지금은 이제 조회를 누르면 여기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쪽에 차변에 50만원 기록했으니까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여러분도 혹시 차이가 나나요? 안 나요?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자, 여기서 아까 조회 눌렀더니 여기에 확인하시겠습니까? 예 했더니 2020년 1월 1일 요 구간에서 10월 17일 날 전표에서 문제가 발생했군요. 수정, 전표 수정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밑에 어떤 전표였냐면 2번 전표인데 가수금 200에 대변의 외상매입금 180. 선수금이 20만원인데
이걸 잘못 넣었군요, 제가. 이걸 20만 원으로 지금 제가 고치면 됩니다. 조금 전에 입력한 거라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수정사항을 고쳐주시면, 그리고 닫아서 다시 조회 누르면 에러가 안 나네요. 선수금을 20만 원인데 제가 아까 180만 원으로 잘못 입력했어요. 그래서 합계전 X단표는요, 언제나 차변과 대변이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조회했을 때 에러가 났으면 분명히 전표 입력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 그때는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24일 뭐 몇 개 더 남았는데 24일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 하겠습니다. 10월 24일 1월 2일 부실상사에 대하여 단기대여금 500만 원이 부실상사의 파산으로 인해 회수불능으로 확인되었다. 또 파산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단기대여금을 못 받게 됐대요. 그러면 단기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있는가를 이것도 역시 확인한 다음에 없으면, 조금 전에는 외상매출금을 비용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했지만 판매관리비로 처리했지만 단기대여금을 대손 처리할 때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이 있으면 단기대여금의 다음 번호인 코드로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면 되고, 없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리고 단기대여금은 대변에 기록해야죠. 파산으로 회수불능 대손 처리할 때는 단기대여금은 이제 없어진 거예요.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기록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합계전 X단표에 가가지고 단기대여금 밑에 대손충당금이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단기대여금은 있고 그 밑에 대손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손을 예상하지 못한 거죠. 전기결산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할까요? 자, 날짜를 10월 24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에 기타 검색을 해보시면 934번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934번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고 거래처 그냥 지나가시고 적요에서는 대여금의 대손 3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3번 금액은 500만원 그리고 대변은 단기대여금 114번 거래처는 코드로 꼭 넣어야 됩니다. 부실 5만 번. 그리고 적요는 밑에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위에 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돼요. 대여금의 대손 금액은 500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비용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상각비 쓰시면 안 돼요. 대손상각비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대손 처리할 때 대손상각비 판매관리비로 처리하고, 대여금은 이건 투자활동이에요. 돈 빌려주고 이자 소득을 올리려고 이거 대여금 돈 빌려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업 외적인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우리 10분간 쉬었다가 25번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